이번 시간에는 소설 문장은 소설 문장답게 써야 한다. 소설 문장이란 어떤 것인가를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초적인 건데, 문학과 문학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나를 매료시킨 문학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시와 소설의 문장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문학과 문학 아닌 것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진달래는 진달래과의 낙엽 화렵 관목, 상간양지에 나며 높이는 2~3m 정도 된 잎은 어긋남, 봄에 엷은 분홍색 꽃이 잎보다 먼저 가지 끝에 곁눈에서 한 개씩 나오는데 그것이 2개 내지 5개가 모여 달린다. 꽃은 아이들이 따먹을 수 있다. 한국, 일본, 만주, 중국, 몽고, 북부 우수리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국어사전의 한 대목입니다. 이 글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것일 뿐 우리 삶의 아름다움이나 아픔, 고통, 절망, 행복 따위의 정서를 담아내는 문학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문학 아닌 글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글들은 주로 바깥 세계에 대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체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논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 문학은 그 글을 쓰는 사람의 가슴속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같은 진달래꽃이라는 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월의 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우리다. 이와 같이 문학 아닌 글과 문학의 글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김소월이 진달래꽃이라는 시인데 우리에게 현실적인 정보를 주지 않을 뿐더러 객관적인 설명이나 논증도 하지 않습니다. 즉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한편의 시로서 그것을 지은 사람의 아픈 감정,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한스러운 정서를 진실되고 아름답게 그려 보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것이 문학입니다. 문학은 진달래꽃처럼 가슴으로 아련히 밀려드는 정서를 음악적인 가락에 실어 담아내기도 하고 심청전이나 춘향전처럼 특수한 재미와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 이야기를 상상하며 그럴듯하게 꾸며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설의 문장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설의 문장과 시의 문장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소설 문장을 보겠습니다. 잠을 자면 눈썹에 석회가 서리처럼 허옇게 쓴다는 음력 정월 열 나흘날 초저녁이었습니다. 진매 잔등의 검은 솔숲 위로 올비엇집 철 이르게 익은 벼의 짚으로 엮은 샛노란 맷돌 방석 같은 달이 솟았다. 큰 달이 솟았다는 거예요. 앞마당에 절진했던 가득 찼던 어둠이 구정물통에 맹물을 퍼 넣듯 묽어졌다.
달을 보는 순간 얼굴이 달뜻같이 동글납작한 달시기가 생각났다. 이것은 해신의 늪이라는 제 소설 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위의 소설 문장은 문장 하나하나가 생각의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연결 방식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달을 표현하기 위하여 비유, 올볕집으로 엮은 새노란 맷돌 방석 같은 이라는 비유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질서가 놓여 있습니다. 가령 달이 짐에 잔등의 검은 솔수비로 떠오르자 얼굴이 달뜻 같은 달시기가 생각났다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설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인물들이 나오고 시간과 장소가 나오고 사건이 있고 지은이의 사상과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지은이의 마음에 따라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설 문장에서는 음악적인 가락 따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음악적인 가락은 시 문장에서 있죠. 그러니 이러한 소설 문장에서는 대개 대화와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화는 등장인물이 한 말을 독자가 직접 듣도록 따옴표를 써서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모습은 당연히 문장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지문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문은 인물들이 짓거린 대화를 보충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상황이나 사건의 모양, 진행 과정 등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는 대개 묘사적인 것과 설명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려면 지문은 지문대로 잘 써야 되고 대화는 대화대로 잘 써야 됩니다. 나는 그 새끼 무당이 어디를 갔느냐고 윤월 무당에게 물었다. 제 언니들이 굿하는 데 따라갔지. 저도 살아가려면 굿을 배워야 할 것 아니야? 오래지 않아서 그 새끼 무당이 굿판에서 돌아와가지고 윤활이 무당에게 인사를 했다. 인사드리라. 내 삼촌 되는 어른이시다. 아주 훌륭한 글을 많이 쓰는 어른이시란다. 이건 지문입니다. 새끼 무당은 수줍어하면서 나에게 코가 땅에 닿을 만큼 곱게 절을 했다. 이때 나는 그 새끼 무당의 얼굴과 자태를 속속들이 살폈다. 그 새끼 무당은 윤월이 무당의 어린 시절 그 얼굴 그 자태를 빼다가 박아놓은 것 같아. 윤월이 무당보다 약간 더 호리호리하고 목이 길고 얼굴이 갸름한 것이 다르다면 다를 듯 싶었다. 위의 문장 지문들이 설명적인 서술이라면 다음 이것은 묘사적인 서술이다. 설명적인 서술과 묘사적인 서술이 다릅니다. 지문에서. 불덩이 같은 햇볕이 내리쬐었다. 담 위로 올라간 호박등불 잎사귀들은 뜨거운 물을 뿌려 놓은 것처럼 처져 있었다. 삽살개가 그 호박 잎사귀 같은 혀를 내놓고 헐떡거리며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 쓰러질 듯이 누웠다. 그는 선풍기 바람 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선풍기 바람마저 뜨거웠다. 등과 겨드랑이에는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땀방울들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위의 글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덥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독자는 숨막히는 더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묘사의 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묘사적인 서술과 설명적인 서술을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장에는 묘사적인 서술이 설명적인 서술과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의 문장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은 김춘숙의 밤이면이라는 시를 가져왔습니다. 불이 켜진다. 밤이면 집집마다 불이 켜진다. 불이 켜진다. 그 다음에 또 켜진다가 있죠. 이렇게 음악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멀리 가까이 우는 듯 속삭이는 듯 불이 켜진다. 그러니까 불이 켜지는데 음악적인 소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우는 듯 속삭이는 듯 불이 켜진다. 불이 켜진다 이렇게 하면서 음악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음악적인 가락. 이 글은 밤이면 불이 켜지는 모습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문장의 연결은 행가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문장을 살펴보면 시간적인 순서 또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질서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설 문장과 시 문장은 이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는 머릿속에 하나씩 떠오르는 연상작용의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밤에 불이 켜지는 모습에서 울음과 속삭임을 연상하고 다시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울음과 속삭임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랑과 다정다감한 사람의 모습들이 그 시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문장은 길게 쓰지 않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문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만 이러한 시에서는 다른 장르의 글에서는 찾기 어려운 음악적인 가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노래를 부를 때와 같이 말에 가락이 실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에 쓰인 말의 가락을 운율이라고 합니다. 운문과 선문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이 운율입니다. 운율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운문이라 하고 운율을 느낄 수 없는 글을 산문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담겨있는 말로 압축해서 나타낸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여기에 주의할 점은 행가리만 한다고 해서 다 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가 아닌 그 광고 문항 같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쾌적한 자연이 있습니다. 행가리였어요. 편리한 생활이 있습니다. 자연과 가족이 되고 이웃과 따스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풍요한 행복의 약속을. 이것은 태양열 주택의 좋은 점을 선전하고 있는 광고 문항입니다. 여느 시 못지않게 행가리를 했지만 이 글은 실용적인 가치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을 뿐 결코 시로서의 모습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문장의 밀도라는 것이 있는데 문장의 밀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소설을 응모하면 문장에 밀도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문장의 밀도라는 것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짓는가. 연결고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우리말에서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러나 이런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접속사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문장이 꺼끌꺼끌해서 좋지 않습니다. 밀도가 짙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영화에서는 튄다고 그럽니다.
앞 화면과 뒷 화면이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 성질이 다른 화면을 붙이면 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장에서도 튀는 문장을 쓰면 안 됩니다. 소설 문장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설 문장은 소설 문장답게 써야 한다,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밀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1시간을 더 할애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소설 문장을 써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소설을 쓰기 바랍니다. 흔히 문장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산문 문장이면서도 시적인 섬세한 아름다운 가락을 넣는 그런 소설가들이 있습니다. 시적인 감수성을 가지면 그런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설, 일단 좋은 소설이라고 검증받은 소설들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 정서를 아름답고 시적인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는 평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